안녕하세요. 함께 쓰는 논문 채널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수한 설문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의 조작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통계 프로그램의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고 통계 분석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서 함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적용할 통계 분석을 다루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미리 양해 말씀드려요.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조작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만 다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SPSS를 지금 구매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영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0일 체험판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먼저 체험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그 시간이면 통계 분석을 하고도 남아서 주변 분들 것을 해줘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네요. 하여튼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신 다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할 일은 통계 분석을 위해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SPSS를 실행시켜 주세요. 영상처럼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데이터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파일 바로 아래에 있는 서류철 모양의 데이터 문서 열기를 바로 클릭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클릭하면 데이터 열기 창이 뜰 것입니다. 찾아보기에서 코딩 파일을 저장해 둔 곳으로 이동하세요. 파일이 안 보이셔서 놀라셨나요? 하단의 파일 유형을 클릭하셔서 엑셀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저장해둔 코딩 파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엑셀 파일을 클릭해서 반전시킨 다음 열기 버튼을 누르면 뜨라는 파일은 안 뜨고 엑셀 파일 읽기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파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영상과 같이 코딩 파일이 떴으면 우선 다 올라붙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올라왔다 치고 이제 저장을 클릭하셔서 나타난 창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저장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1차적인 작업은 완료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파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변수 세팅입니다. 영상과 같이 좌측 하단을 보시면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보기가 반전되어 있죠.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 보기 창에 있는 것입니다. 변수 보기를 클릭하셔서 영상처럼 변수 보기 창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변수창 상단을 보시면 이름, 너비, 소수점 등등의 여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 변수창에서 레이블, 값, 특도만 우선 정리하면 됩니다. 소수점은 분석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결측값 설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모음답 또는 부정확한 답을 빈칸 처리하였으므로 결측값을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석 때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현재 변수창에서 레이블은 한두 개를 제외하고 비어 있을 것이고 값은 지정한음으로 책 또는 일련 번호만 척도로 되어 있고 대부분 명목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리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레이블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영어와 축약으로 답답했던 마음을 여기에 시원하게 한글로 푸시면 돼요. 누가 봐도 문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연 설명하는 곳입니다. 잘 다루시는 분들이 문항 전부를 입력할 필요는 없고 알아보기 어려운 것만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은 그냥 모든 문항의 레이블을 설문지 내용대로 한글로 전환해 두세요. 왜냐하면 분석 결과를 볼 때 이름보다는 레이블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을 한글로 해두면 보기도 쉽고 논문에 옮겼을 때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처럼 작성하고자 하는 칸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거기에 그냥 설문지 내용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일반 사항은 성별, 연령, 지역 등으로 간단히 표기하면 됩니다. 만일 지역이 2개 이상이라면 영상처럼 변수 이름을 지역일 이렇게 나눠 놓으셨을 것이고 그곳에 서울시, 부산시처럼 해당 지역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사항을 입력해 볼게요. 이 부분은 영상의 예처럼 질문 내용을 정보 또는 논문에 삽입될 문구로 편집해서 입력해 두면 됩니다.
보여드리는 예와 달리 레이블 칸이 좁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엑셀처럼 칸을 커서로 잡아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고 내버려 두셔도 알아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구사항의 문항을 입력하기 귀찮거나 시간 절약을 원하신다면 설문지 파일에 있는 해당 질문 내용을 복사해서 레이블 칸에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나름 팁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값을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설문 문항마다 설정된 응답 항목을 그대로 옮겨놓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설문지에 응답자의 성별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 번호를 1번은 여자, 2번은 남자로 설정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영상처럼 성별 문항의 값을 클릭하면 지정한 옆에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작은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걸 클릭하시면 값 레이블 창이 뜹니다. 거기서 기준값을 1로 입력하고 레이블에는 여자로 입력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르면 영상처럼 1은 여자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기준값을 2로 입력하고 레이블을 남자로 입력한 다음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저장하면 됩니다. 연구사항의 경우 질문 내용은 다르지만 응답 항목은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사항의 값 하나를 작성해서 저장한 다음 다른 연구사항의 값을 구역 설정에서 붙여넣으면 귀찮음을 해결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처럼 해당 값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복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영상처럼 해당 값이 회색으로 반전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 곳이나 다른 칸을 클릭한 다음 다시 해당 값으로 와서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붙여넣어야 할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붙여넣어야 할 칸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붙여넣어야 할 마지막 값까지 드래그하시고 그 상태에서 누르고 있던 손을 떼시면 옆에 박스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붙여넣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입니다. 이제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값을 클릭해서 값 레이블 창을 여세요. 큰 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수정할 항목을 클릭하고 수정 대상이 기준값이라면 기준값을, 레이블이라면 레이블의 내용을 각각 또는 둘 다 수정한 다음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력을 진행하려면 기준값과 레이블의 기존 내용을 지우고 수정 내용을 입력한 다음 추가를 눌러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수정만 할 경우에는 변경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또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값을 클릭하고 값 레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해서 반전시킨 다음 제거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측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쉬우면서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측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척도, 순서형, 명목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계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진장 오래 걸리고 또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훌륭하게 설명할 자신도 없으므로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야바위 같으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반 사항의 대부분은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만 설명드릴게요. 월급, 소득 수준, 직위, 직급, 경력, 그리고 게임, 학습, TV 등을 하거나 보는 시간 등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명목이지만 10살, 5살 단위로 설정해서 응답자가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숫자로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척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5점이든 6점이든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싹 다 척도로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설명만 하면 저도 여러분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애매한 것이 있으시거나 분석 후에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로 저를 콜하세요.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참, 제가 통계 분석을 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틀려서 논문을 망친 적은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한 모든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이제부턴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코딩 자료를 잘 불러들이시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밑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장해 두시고요. SPSS를 종료하면 출력 뷰어의 내용을 저장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창이 뜰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아니오를 누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완성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꼭 오늘 일은 오늘 해두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오늘 꼭 해주시고요.